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그 박공 구조물 연습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캡처를 하실 거면 원본 크기로 캡처를 하셔야지 그냥 캡처를 하시면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어중뛰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 두 점을 이어서 보도로 만들었는데 안쪽 두 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쪽 두 점 어디? 진짜 이렇게 좀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두 번째 파란 상자는 쉘을 준 건데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쉘은 이런 오브젝트에는 쉘을 주시면 안 돼요. 쉘은 이렇게 꺾임이 많은 부분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완전히 구라든가 한 개의 오브젝트면 쉘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당연히 여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지냐면 얘는 이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돼서 두께가 생기는 거고 얘는 이 방향으로 두께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가 두 개가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쉘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쉘을 하실 수 있는 오브젝트 형태가 아니에요. 쉘은 간단한 것도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에러가 나요. 물론 지금은 옵션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얘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는데 초창기 버전, 초창기도 아니에요. 2, 3년 전만 해도 이 쉘이 이렇게 90도로 된 오브젝트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렇게 90도로 꺾여도 예, 쉘을 하게 되면 끝이 두께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두께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밑에 면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 면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구나. 쟤는 저게 왜 제대로 나왔냐면 대각선 모양으로 이미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각선인 경우에는 대각선 면으로 하시면 제대로 나오긴 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께가 없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나오니까 네모라고 해도 그러니까 쉘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생긴 거를 대각선이 아닌 걸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쉘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저게 왜 에러가 나는지를 아시게 되는데 얘는 지금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끝부분이. 똑같은 사각형 박스를 만들 건데 지우고 지우고 얘는 이렇게 네모로 돼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쉘이 되려면 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면이 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대각선이 아니니까 여기가 겹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쉘이 되면 네모가 정확하게 안 돼요. 싸우다가 이렇게 쉘이 돼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거조차도 해결을 못 했었어요. 쉘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인가 요 스트레이트 코너가 추가가 돼서 코너 부분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는 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예. 이 정도도 이제 겨우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각도로 되어 있는 거는 쉘로 줄 수가 없습니다. 딱 익스트루드가 돼서 서로 꼬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제가 지웠나 보네요. 그래서 쉘을 저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맞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굳이 박스로 안 해도 되고 뭐 텍스트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로 하는 게 귀찮으시면 어, 로프트로 시작하셔도 되고 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한 세그먼트의 분리가 필요하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세그먼트는 뭐 창이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창이 필요한 개수만큼 디바이드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직선 부분이니까 나중에 뭐 커넥트를 하셔도 되고 여기도 사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얘를
직선이면 커넥트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직선이면 커넥트를 체크하고 시프트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직선이 아니죠.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께가 달라져서 그죠? 예. 직선이면 저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이건 직선이 아니니까 아웃라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급반 때 이 스크립트를 했었나요, 이거? 예. 했었나요? 이 스크립트를? 저는 이 스크립트를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옵셋. 예. 이 스크립트를 제가 많이 쓴다고 했죠. 이렇게 옵셋을 하시던지, 예. 이 스크립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했다면 예. 조금 귀찮더라도 밖에 걸 씌워야 되는군요. 그냥 아웃라인 해도 돼요. 아웃라인. 예. 이게 뭐 중심이면 센터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셔서 아웃라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부분은 이게 양이 많으면 연결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줍니다. 지워주면 주의하실 점은 여기가 펄스 정점이고 얘는 여기가 펄스 정점이죠. 그래서 얘도 여기를 make 펄스 트로 해서 펄스 정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둘 다 여기가 펄스 정점이죠. 커브 순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크로스 섹션을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다 그려주셔도 돼요.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그릴 걸 그랬나? 도면이 있으면 그리드 스냅을 그려서 다 그릴 걸 그랬네요. 이렇게 다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디바이드를 꼭 지금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뭐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나중에 커넥터로 줘도 되긴 돼요. 뭐 반드시 지금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해주는 게 뭐 낫단 얘기죠. 왜냐면 서페이스를 만들기가 좋거든요. 온라인 밖으로 하시든지 안으로 하시든지 두께만큼 벽 두께만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펄스 정점을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뭐 지우고 자시고 할 건 없죠. 근데 펄스 정점이 운 좋게도 맞았죠. 맞았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크로스 섹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리니어 맞고요. 이 상태에서 서페이스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패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페이스를 주면 폴리건이 아니고 패치예요. 부드러운 패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 폴리건처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텝을 빵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에디트 탭을 폴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걸 쉘을 주셔도 되겠고요. 쉘을 주셔도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요. 그러면 뭐 여기를 본인이 만약에 막아야 된다고 치시면 뭐 여기는 보더를 빼면 되니까요. 막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기를 뭐 보더를 빼서 이거를 뭐 캡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노는 버텍스가 있는 게 싫으시면 근데 여기는 뭐 메시 스무스 줄 거 아니니까 노는 버텍스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컬랩스를 뭐 하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창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면 얘는 그냥 Alt P로 이렇게 막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2로 하셔도 되겠고 근데 컨트롤 시프트 2는 주의하셔서 써야 되는 게 세그먼트가 건너뛰면 안 생겨요. 그럴 땐 컷을 쓰거나 퀵 슬라이스를 쓰셔야 돼요.
얘네끼리는 당연히 컨트롤 시프트 E가 되지. 예. 근데 얘하고 얘는 컨트롤 시프트 E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세그먼트에 벅텍스가 없잖아. 해도 안 되죠. 벅텍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직선인 경우에는 킥 슬라이스를 하면 되겠고, 이건 직선이 아니니까 컷을 하시면 되세요. 네, 반드시 뭐 컨트롤 시프트 E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건너뛰는 거는 네, 컷이 이렇게 스냅이 안 허접하게 먹을 때가 있어. 보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혹은 그림 순서상으로 봤을 땐 얘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쉘로 해주셔도 되겠고, 두께를 뭐 이 상태를 그냥 쉘로 주시면 되겠죠. 네. 안을 뭐 어떻게 뚫을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처음부터 두께가 안쪽을 구멍을 뚫어서 두께가 있는 것처럼 하면 예,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참 쉘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얘는 뭐 따로 만드셔도 돼요. 지우거나 하여튼 나중에 만드시고 이거를 쉘을 주셔야지 두께가 생기겠지. 쉘 줘도 되고 그냥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브릿지, 커넥트 뭐 다 되죠. 이렇게 선택하셔서 네, 양쪽 면을 선택하시고 브릿지를 하셔도 되겠고, 저게 지금 다른 쪽 면이라 네, 그쵸? 저 뒤쪽 면까지 선택돼서 그래요. 네, 양쪽 면을 선택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있죠. 면이 이게 플랜이라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안되네. 각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상관없고 그냥 쉘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브릿지에 값이 들어가 있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뭐 안 되면 그냥 쉘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구멍이 뚫으면 두께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노란 상자는 편집했는데, 예,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 박스로 내리면 이렇게 직선하게.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시미트리로 하면 되니까요. 뭐 미러를 하시든지. 네, 시미트리. 이렇게 하셔서. 축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축을 X축의 피벗 포인트가 맥시멈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시미트리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에디터앱을 폴리한 다음에 밑에 부분은 막으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미리 뚫어놔서 조금 유감이긴 한데, 밑에는 뭐 얼마든지 박스로 만들어도 되겠고, 에디터앱을 폴리해서 걸러가지고 부분이 어차피 세그먼트가 필요하니까요. 자, 지금 일직선으로 안 생기죠. 여기가 대각선으로 가니까. 이럴 때는 뭐 일직선으로 안 생기면 상관은 없는데, 물론 이걸로 해서 Y축으로 이렇게 뭐 맞춰주면 되긴 되는데, 그거조차도 귀찮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맞춰주면 되긴 되는데, 그거조차도 귀찮으실 때는 킥 슬라이스로 하시든지 아니면 슬라이스 플랜으로 하셔도 돼요. 킥 슬라이스는 뭐 지금 스냅을 찍을 데가 없으면 킥 슬라이스가 일자는 편한데, 여기에요. 근데 그냥 스냅으로 찍을 데가 없을 땐 그냥 슬라이스 플랜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일자로 생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면이 없으니까 지금 면이 없는 걸 뭐 제가 모델링 한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에 지우시면 돼요. 그렇죠?
식으로 해서 브릿지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다 선택하면 안 되죠. 참. 여기는 Shift 키를 누르면 여기가 다 선택되죠. 밖에는 선택이 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가 아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가 아니고, Shift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Shift 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밖에 쪽은 제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Alt 키로 제거를 하시고 브릿지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을 지켜서 하시면 되고요. 세그먼트를 지울 때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된다고 하시는데 벅텍스가 남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벅텍스가 남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